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이죠. 아침엔 피플입니다. 첫 번째, 명태균 씨죠. 기사 같이 볼까요? 명, 오세훈 잡으러 왔다. 오측, 범죄자가 큰 소리는 이라는 거죠. 명태균 씨 어제 검찰 조사를 받으러 서울로 왔습니다. 근데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 사랑하는 아내와 제 여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오세훈이를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만남 횟수가 정확히 몇 번인가요? 정확히 증인과 이렇게 어떤 증거가 있는 것들은 한 일곱 번 이상 만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씨한테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보고하신 거. 그럼요. 정확하게 판세 분석을 해줘요. 예, 그런 판세 분석을 하는 걸 처음 들었다. 예, 다른 사람한테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다. 좋아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네, 지금 들어보셨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창원에서 서울로 오세훈 잡으러 왔어요. 라고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확히 증거가 있는 게 내가 최소 7번을 만났어요. 내가 만난 거를 증거를 댈 수 있는 것만 7번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직접 판세 분석도 해주고 좋아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네. 일단 콕 집어서 오세훈 시장 잡으러 왔어요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뭐야 뭔가 생각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구체적으로 뭐 7번 만났고 최소 7번 만났고 내가 판세 분석을 하니까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서 좋아하더라. 뭔가 구구절절하게 좀 구체적인 또 얘기를 제시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셨어요? 저도 저렇게 특정인을 내가 저격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그거는 저 과거에 뭐 김신조 그때 북한 그 무장 그 세력이죠. 네. 박정희 잡으러 서울에 왔다는 얘기 이후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지금 보면 그 감정이 묻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 말의 워딩을 보면은 그 특히 뭐 내 가족들에게 뭐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준비된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굳이 추론한다 그러면은 네. 전 뭐 이 뭐 사실 여부야 이제 뭐 검찰과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긴 한데 네. 이분이 뭐로 불립니까? 정치 브로커잖아요. 브로커란 말은 상대와 어떤 그 이권이라든가 목적에 의해서 상대와 상대를 연결해주는 거라든가 아니면 누구 거간 중개를 해준다든가 이런 역할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철저히 말이 바뀐다는 거죠. 그게 브로커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초기에 얘기했던 것과는 조금 더 부풀려져 있어요. 7번이라는 이제 숫자도 나오고 그쵸? 더 많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을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은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은 그 당시에 선거 캠프를 총괄했던 강철원 전 정무 부시장한테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를 두고 쫓겨난다시피 나갔다고 그래요. 저는 그게 핵심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그때 오 시장과의 어떤 인연은 약간 있었던 것 같고 뭐 서로 연락하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캠프에서 정말 그 뭐랄까 파문하다시피 쫓겨나는 그 과정이 응어리 져가지고 저렇게까지 지금 뭐 재판 중 보석으로 나와서 저렇게까지 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창원에서 서울지검 중앙지검으로 왔다는데 그럼 창원지검에서 조사받을 때 다 얘기했으면 될 걸 굳이 또 왜서 중앙지검에까지 와서 또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창원지검 수사가 그때는 부실했고 그때는 자기가 진실을 숨겼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브로커의 말을 우리가 얼마큼 신뢰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자들 앞에 출두해서 얘기하는데 거의 개선장군처럼 어제 얘기하는 장면이 정말 저는 좀 이례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명태균 씨 얘기를 얼마나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콕 집어서 창원에서 오세훈 잡으러 서울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감정이 상당히 묻어있고 감정의 응어리가 보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콕 집은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같이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죄자가 큰 소리치는 사회가 안타깝습니다. 만물의 기원이 자신한테 있다는 만물 명태균설을 접할수록 헛웃음만 나옵니다. 라고 하면서 범죄인이 거짓말로 세상을 흐리기로 더는 우리 사회를 기만하지 않도록 검찰의 엄정한 수사 처분을 촉구합니다. 또 이 얘기를 또 보면 지금 명태균 씨는 오세훈 시장 잡으러 왔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오세훈 시장은 아니 범죄자 명태균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 게 윤경호 의원님. 만물 명태균설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건 명태균으로 시작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명태균 얘기의 신뢰성 문제죠. 근데 지금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가 보석으로 나와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중앙지검에서 소환을 해서 가는 길이잖아요. 창원지검에서 하다가 중앙지검의 전담팀에 또 넘겼죠. 그러니까 검찰이 어찌됐든 저런 상황을 지금 만든 거예요. 연출이라고 표현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그러니까 명태균에 연루됐다고 얘기한 여러 인물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빼고는 오세훈 시장 비중이 제일 크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말이 많이 바뀌었죠. 처음에는 전혀 만난 적 없다 그랬다가 3번인지 4번인지 몇 번 만났다 그랬다가 그다음에 뭐 아랫사람 누가 만났다 그랬다가 근데 중요한 건 또 여론조사 했던 돈 뭐 준 적 없다 그랬지만 옆에 있는 측근 누가 또 대납해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검찰에서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가 왜 관심을 끌었느냐?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 아니에요? 심지어는 12월 3일에 갑자기 계엄 발령이 된 이유가 뭐야? 명태균 때문이야. 이런 얘기까지 다 돌았잖아요. 그걸 의혹을 규명을 해주지 않는 한 네. 명태균 특검법 이거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그러면 과연 명태균이라는 저 정치 브로커가 저렇게 기자들 앞에 서서 큰 소리 칠 수 있을까? 검찰이 조금 더 강도 높게 수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거 그게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명태균 씨가 뭔가 아까 뭐 표현을 빌리자면 개선 장군처럼 기자들 앞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라는 이런 상황 자체가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선 검찰이 빨리빨리 좀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좀 하셨어요.